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마이클 조던과도 인연이 있었던 그 구단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름 아닌 샬럿 호네츠고요. 거의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난 10년 가까이 봄 농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샬럿 호네츠는 또 굉장히 매력 있는 팀이기도 하죠. 네, 여러 또 연건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선수들의 잠재력도 뭐 훌륭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번 여름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콜린 섹선, 또 팻 커너튼을 데려왔고요. 또 스펜서 디니디는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자, 메이슨 플럼리 FA 영입하면서 샬럿으로 복귀하게 됐고, 하지만 이번 샬럿의 오프시즌 움직임은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빛났습니다. 이 콘 크니플, 지난 서머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요. 시온 제임스, 또 라이언 칼크브레너 7푸터입니다. 여기에 리안 맥닐리를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그리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허송세월했던 트레이맨과는 다시 연장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들어온 선수들, 그리고 뭐 집토끼의 면면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샬럿이 제법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라는 뭐 그런 인상은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자, 나간 선수들, 마크 윌리엄스와 유섭 너키치 두 명의 빅맨이 동시에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요. 세스 커리, 그리고 타지 깁슨, 웬델 무어 주니어는 FA 자격을 얻고 팀을 떠났습니다. 조시 오코기도 결국에는 샬럿과 이별했는데, 뭐 나간 선수들, 특히나 빅맨 포지션이 다소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데려온 선수들의 무게감 자체는 샬럿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즌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19승 63패. 20승이 안 됐고요. 동부 컨퍼런스 14위에 그쳤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9위였고요. 106.7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비를 잘했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24위. 그렇다고 달렸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브랜든 밀러, 또 라멜로 볼, 뭐 전부 다 결장하기 바빴죠. 트레이맨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좀 루즈한 농구를 했어요. 지난 시즌 뭐 유섭 너키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지만 너키치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뭐 템포가 다운될 수밖에 없었고, 또 콜린 섹스턴 같은 이런 싸움딱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도 23위, 형편없었습니다. 자, 주요 지표 살펴보면 득점 꼴찌였죠. 105점. 현대농구에서 105점 넣고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45.2개로 괜찮았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마크 윌리엄스와 너키치가 떠났고요. 야투 성공률 꼴찌, 3점 성공률 28위. 한마디로 공격 디자인 자체가 엉망이었습니다. 평균 뭐 50점 가까이 합작할 수 있는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거의 뛰지 못했고, 트레이맨도 빠진 빈자리가 컸죠. 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건 세컨기의 득점이었습니다. 전체 4위였고요. 하지만 속공 득점은 꼴찌. 자, 이렇게나 젊은 팀인데 달릴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샬럿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페인트존 실점은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하지만 3점슛 허용은 전체 22위,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 모든 저조했던 숫자를 뒤로 하고 이번 예상 라인업 뎁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가드는 라멜로 볼과 그리고 스펜서 디니디가 번갈아 맡겠죠. 네, 그리고 콜린 섹선 역시도 백업으로서 1번과 2번을 오갈 겁니다. 슈팅 가드는 콘 크니플 선수가 곧바로 꿰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번은 브랜든 밀러와 조시 그린이 있습니다. 브랜든 밀러도 지난 시즌 결국 부상 때문에 뭐 제대로 뛰지를 못했습니다. 3분의 2 가량을 날렸기 때문에 브랜든 밀러의 건강이 중요하고요. 4번 포지션은 마일스 브리지스, 티잔 살룬. 네, 티잔 살룬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루키 시즌을 보냈었죠. 자,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올 그랜트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포지션은 아마도 뭐 메이슨 플럼리가 주전으로 뭐 뛰기보다는 스몰볼로 나가던지, 아니면 무사 디아바테가 더 많은 시간을 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플럼리가 뭐 여전히 훌륭한 스크리너이자 경기를 굉장히 잘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늬만 주전 같은 느낌으로 스타터로 나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키플레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샬럿은 제법 또 눈길을 끌만한 선수들이 있죠. 브랜든 밀러, 라멜로 볼, 그리고 또 이번에 드래프트로 뽑은 콘 크니플 같은 선수들인데, 일단 라멜로 볼입니다. 자, 라멜로 볼 지난 시즌 4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25.2득점, 7.4어시스트, 활약은 좋았지만 결국 뛰지 못하면 그 선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4월에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고질적인 발목 부상, 그리고 발목 통증이 있는데,
발목으로 고전했던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였냐? 바로 1990년대의 최고의 스타였던 그랜트 힐이었죠. 그런데 그랜트 힐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올랜도로 이적하고 나서 뭐 그 즈음에, 그러니까 연차가 좀 찼을 때 발목이 고장났습니다만, 이 라멜로 볼의 문제는 지금이 저연차 시즌이 막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렇게 좋은 기록을 냈지만 결국 야투 효율은 떨어졌고, 무언가 라멜로 볼의 플레이가 점점 약간은 영양가가 떨어지고 약간은 쇼맨십, 쇼잉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지 않나, 이런 비판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라멜로 볼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건강 유지, 두 번째는 내실 있는 플레이를 할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라멜로 볼의 연차라면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브랜드 밀러입니다. 브랜드 밀러는 루키 시즌 때 평균 17.3점을 넣었지만 지난 시즌은 부상 때문에 단 27경기 출전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에는 뭐 아주 중요했던 2년차 시즌을 거의 날려버린 셈이 됐죠. 뛸 때는 잘합니다. 평균 21득점, 그리고 플레이 메이킹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저조한 컨디션으로 뛰다 보니까 야투가 40.3%, 라멜로 볼 40.5%, 밀러 40.3%. 자, 이런 효율로는 절대 좋은 성적 낼 수 없죠. 네, 그래서 브랜드 밀러에게도 중요한 3년차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꼽은 키플레이어는 바로 컨 크니플이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순위로 뽑혔던 쿠퍼 플래그와 함께 듀크 대학을 이끌었던 아주 똑똑한 슈터입니다. 자, 크니플은 단순히 그냥 슛만 받아먹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슛쟁이가 아니고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볼이 없는 움직임도 대단히 잘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가 든 유망주도 아닙니다. 2005년생이니까 충분히 샬럿의 미래를 이끌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죠. 1라운드 4순위 지명을 받았었고요. 이 크니플이 처음부터 뭐 엄청나게 탑5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는 아니었는데 점점 주가를 끌어올렸고, 서머리그에서도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선수들은 전부 다 슈팅으로 다 씹어 먹었습니다. 슈터지만 발이 느리거나 혹은 수비가 구리지 않기 때문에 이 크니플의 활약이 샬럿의 성적과도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켜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최고의 시나리오 무엇일까요? 일단 샬럿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라멜로 볼과 밀러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두 명을 제대로 돌려보고, 그리고 크니플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샬럿이 무언가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 뭐 시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부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고의 시나리오는 설령 건강한 라멜로 볼과 브랜드 밀러와 콘 크니플이 서로 호흡이 맞질 않고 이 세 명 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떠나보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일단 샬럿은 이 세 명을 건강하게 가동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 간단합니다. 신인왕 경쟁하는 콘 크니플, 혹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할 뭐 티잔 살룬. 살룬 같은 경우는 2005년생이란 말이죠.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저는 루키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크니플이 신인왕 경쟁 펼친다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 밀러, 라멜로 볼과도 좋은 페어링을 내면서 본인의 볼륨과 효율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니플이 신인왕 레이스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린다면 샬럿의 리빌딩, 또 암울했던 그런 지난 시즌의 기억들을 빨리 잊혀지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샬럿은 더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멤버로 냉정하게 봤을 때 플레인 토너먼트도 쉽진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이드가 너무 헐겁습니다. 샬럿의 인사이드를 보면, 자, 루킹 뭐 칼크 브레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당장 루키 시즌 때 무언가의 그런 판을 바꿀 만한 힘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팀의 7푸터는 칼크 브레너 하나예요. 메이슨 플럼리 1990년생인데 노쇠했습니다. 6피트 10인치짜리 선수고, 네, 그리고 무사 디아바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리바운드 머신으로 활약을 했지만 공격력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티잔 살룬 발전해야 되고요. 그랜트 윌리엄스 큰 부상에서 돌아오는데 6피트 6인치밖에 되지 않는 언더사이즈드 빅맨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뭐 브랜드 밀러가 6피트 9인치라고 해서 이 친구가 빅맨은 아니잖아요. 인사이드는 30개 팀 가운데 가장 약하다. 결국 부족한 골 밑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이건 결국 샬럿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하는 겁니다. 이 샬럿은 마이클 조던이 구단주로 있을 때의
뭐 여러 차례 헛스윙을 했죠. 그리고 조던은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팀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 샬럿 호네츠가 지금의 이 반찬으로 과연 맛있는 그런 식탁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습니다.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탈락이면 사실 뭐 구단뿐만 아니라 지역 팬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 샬럿의 스펙트럼 센터에 모인 관중은 30개 팀 가운데 22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뭐 대학 농구의 인기가 더 많은 노스캐롤라이나 주고 또 샬럿이긴 합니다만 흥행에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멜로 볼의 플레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라멜로 볼을 굉장히 미래를 이끌, NBA의 미래를 이끌 그런 유망주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라멜로 볼이 부상을 입을 때 보면 대부분은 상당히 경기 내에 불운하게 부상을 입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실력입니다. 또 라멜로 볼에게 저는 가장 아쉬운 점은 유쾌하게 농구를 하지만 무언가 좀 악착 같고 그리고 또 팀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결국 라멜로 볼의 발목은 이미 많이 고장이 나 있고 그리고 고질적인 부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한 라멜로 볼이라고 저는 예언을 하겠고요. 물론 제 예언은 틀렸으면 좋겠어요. 라멜로 볼이 오랜만에 또 2년차 때처럼 70경기 이상 뛰면서 맹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샬럿은 콘 크니플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유망주가 있죠. 이 크니플은 저는 이 브랜드 밀러의 루키 시즌과 굉장히 기록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점은 뭐 브랜드 밀러보다 워낙 좋은 선수고 저는 평균 득점이 17점, 18점 전후는 되지 않을까. 1라운드 4순위면 탑 5잖아요. 평균 17점, 18점 넣는다고 해서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크니플이 루키 시즌 때부터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굉장히 곤혹하게 만들 것이다. 샬럿의 팀 성적과는 별개로 크니플만큼은 무럭무럭 성장해서 샬럿의 팬들의 아주 한 줄기 희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찰스 리 코치, 뭐 보스턴 셀틱스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고 지금 감독으로서 지난 시즌을 처음으로 보냈었는데 19승 63패,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밀러, 라멜로 볼이 건강하다면 샬럿이 충분한 다크호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즌 전망은 밝지 않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라멜로 볼과 브랜드 밀러, 콘 크니플로 이어지는 다이나믹한 백코트가 어떤 화력과 폭발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NBA를 대표하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샬럿 호네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